이복의 거미친구, 자네 시력이 얼마인가? 4.0입니다. 4.0? 이안경이 필요하겠군. 찌릿 발동. 스파이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야키 와요. 네, 여러분 말이죠. 다정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홈커밍 그리고 파프롬 홈, 노웨이홈까지. 그렇죠. 그 이름의 라임 그 연계성이 네네. 기가 막히네요. 네, 3부작의 뭐 완결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마블 영화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워낙 높으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근데 올해 나온 마블 영화들 중에서도 연초부터도 가장 올해 크게 터질 것은 바로 이 노웨이홈일 것이다. 네, 4개 중에 최고로 흥행하지 않을까.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시점이 이제 개봉한 지 딱 하루 지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제 개봉해서 스코어를 보니까 63만 명이 들었는데. 야, 그러면 저희가 업로드할 때 정도 되면 한 200만 갈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아무리 빨리 편집해서 올려도 그 사이 한 200만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 올해 지금 가장 많이 든 영화가 사실은 모가디슈인데, 모가디슈가 300만대거든요. 60만인가요? 네네. 네. 근데 이 영화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그것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 그런 굉장한 화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영화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또 사실 이제 이번에 마블 페이즈 4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지금 좀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뭐 네. 샹치, 네네. 이터널스 물론 뭐 네. 좋은 작품이라 볼 수도 있지만 네. 아쉬운 점들도 있었죠. 뭐 꼭 좋은 작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자, 너무 포장했네요. 아니요.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장점도 있었지만 뭐 블랙 위도우까지 포함해서 네. 재밌는 영화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재밌는 영화들조차도 굉장히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도 하고 또 우려도 한 상황에서 제대로 터진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난점이 있어요. 뭐죠? 그게 뭔가 하면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최초로 나온 것은 마블 영화가 아니었을 때죠. 네, 그때는 이제 2002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거의 20년 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횟수로 20년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시리즈를 똑같은 이야기를 2번이나 리부트를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편의 오리지널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나왔는데 완전히 감독도 바꾸고 배우까지 바꿔가지고 두 번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나왔던 보통 어스파라고 말을 하는 네. 그러니까 얘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리부트를 했는데 그로부터 끝나고 나서 또다시 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번엔 마블이 연기를 받아가지고 마블의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또다시 리부트가 됐죠. 그러니까 2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같은 얘기를 말하자면 세 번째 울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편이 또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상당 부분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네. 사실은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벤 삼촌이 죽거나 아니면 뭐 메이 큰엄마가 죽거나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와 관련돼서 스파이더맨은 항상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마침내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 제일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는데 Great power comes great 네. responsibility. 네네. 고생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사 자체도 이 세 시리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네, 솔직히 말하면 아는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 의미에서 이 세 번째까지 나오게 되니까 약간 좀 시큰둥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8번째 작품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던 그래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고 오히려 이 시리즈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너무 잘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시리즈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흡족한 측면이 있었던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똑같이 옛날 작품들을 이제 끌어올린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배트맨이라고 친다면 처음 나온 게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그 레퍼런스를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레퍼런스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 속의 단계들이 예전에 그 스파이더맨들을 보신 분들이랑 바로 즉각 떠올릴 수 있게 그렇게 영화들이 짜여져 있어서 이 시리즈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기획을 하고 이 시리즈가 왜 사랑받는지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멋진 팬 서비스를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영화라서 팬들이 굉장히 흡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하고 비슷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스포일러가 없다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면 엔드게임을 떠올리는 건 당연해요. 영화가 이 시리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약간 완결편으로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엔드게임을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가 오랜 세월 좋아했던 어벤져스의 그 히어로들을 향해서 그들이 퇴장할 때 뒤를 바라보면서 박수치는 느낌.
그게 엔드게임이에요. 본사 같은.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느낌이더라면 내가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영화 속 캐릭터를 안아주면서 이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양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가 이제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 낚아채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영화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영화가 어떻게 풀려도 좋은 그런 영화들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일종의 영화가 감정적인 마법을 가진 영화들인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 영화의 중반에 어떤 장면들을 딱 보아서 한 5분, 10분 보게 되면 영화가 너무 사랑스럽고요. 울컥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감정으로 쫙 가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귀여운 슈퍼히어로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사실은 단점들도 있거든요. 연출력이 이렇게 뛰어난 영화라고 할 수가 없고 연출. 네,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세 시리즈가 각각 감독이 다르죠. 네. 근데 저는 최고는 이제 샘 레이미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첫 번째. 네. 근데 이번 영화는 이제 존 와츠가 만들었는데 감독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이걸 만들어낸 팀의 역량, 여태까지 나왔던 배우들의 역량, 혹은 감독의 역량, 혹은 마블 전체 역량인 거죠. 그런 게 다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보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를 빙자한 10대 성장 영화예요. 하이틴 드라마. 네네. 청춘 영화. 네. 10대 성장 영화 하면 들어갈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진학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음 하게 되는 풋풋한 첫사랑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대 특유의 어떤 거의 카테고라이즈 된 그런 범주들이잖아요. 이게 스파이더맨 시리즈 다 있어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정이 고3 상태에서 대학으로 가야 되는데 친구들과 함께 MIT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MIT를 넣는데 바로 직전인 파프롬홈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 세 사람 다 낙방하게 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진학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MJ와의 사랑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사랑 문제 있죠. 친구들 사이 우정 문제 있잖아요. 네드라든지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인의 스파이더맨이냐 아니면 피터 파커냐라는 이 양자 사이에서 두 가지 삶을 다 살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한바탕의 성장 드라마가 있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전형적인 10대 청춘 영화의 어떤 그런 모티브들을 슈퍼히어로 얘기 속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이 시리즈에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그렇죠. 이 얘기는 사실은 사회윤리 같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규범 같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간에서도 네. 처음에 샘 레이미가 스파이더맨이 나왔을 때가 9.11 직후예요. 2002년도니까 1년밖에 안 그러네요. 지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은 굉장히 국제관계에 대한 미국의 반성을 담은 말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9.11에 있어서 미국은 일방적인 피해국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근원에는 사실은 미국의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는 슈퍼파워를 가진 나라가 갖고 있는 더 큰 도덕적인 책임을 자성하는 것 같은 영화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영화가.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그런 맥락들이 있는데 근데 이 영화의 그런 맥락을 살짝 돌아서서 이 성장 영화적인 맥락으로 이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10대 시절은 면책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심지어는 형사처벌이 되지도 않고 어떤 나이 이하로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되잖아요. 보호를 받죠. 네, 그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혹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면 부모가 돈을 주는 형식으로 보통 해결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나이가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얘기는 미성년과 성년에 관한 얘기처럼도 보여요. 어른이 되면 훨씬 더 힘이 커지잖아요. 자유의지도 커지고 뭐 경제력도 생기고 대신에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는 그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면 국제관계에 대한 미국의 자성을 담은 얘기지만 또 작게 보면 성장 영화로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은 대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부분 내용들이 주로 이제 사고 치고 그걸 수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수습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걸 배우는 이야기가 사실 스파이더맨의 참부작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이 스파이더맨의 가장 최근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오리지널을 보통 샘 스파라고 하고 샘 레이미가 만들어서 그다음에 어스파. 네, 이제 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이제 어스파라고 부르고 이거는 어떻게 부르나? 뭐 톰 스파라고도 스파, 부르고 이름에 전부 다 3부작에 홈이 들어가니까 홈 스파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세 번의 부제를 보면 이 시리즈를 처음 만들 때부터 뭘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리즈 이번 마블의 3부작 하면 제목만 따로 부제를 본다고 쳐보세요. 처음은 뭐예요? 처음은 홈커밍. 네, 홈커밍이잖아요. 네. 홈커밍이고 두 번째는 저기 파프롬 홈이죠. 세 번째는
노웨이 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체를 보면 이 자체가 성장 얘기예요. 일단 집에 돌아와요. 네.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파프롬 홈으로 유럽에 가서 어떤 일들, 거대한 일을 겪죠. 수학여행. 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길이 없어요. 노웨이 홈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부재 자체가 성장의 어떤 딜레마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집은 떠나서 멀리서 어떤 일을 했는데 돌아올 집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전형적인 스파이더맨처럼 끝나지만 출동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공간은 원래 살던 공간도 아니고 자기 방에 나와서 눈보라가 치는 바깥을 향해서 활공을 하면서 영화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성장의 어떤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단계에서 바깥 세상에서 나가면서 영화가 3부작이 끝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그림은 애초 처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는 홈스파 3부작이 성장 영화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어쨌건 개봉 첫날 따끈따끈하게 오늘 방송을 위해서 또 영화 보고 오셨잖아요. 네. 또 성실한 거 하면 또 이용현 씨인데 어떠셨어요, 영화는? 네, 사실 제가 부끄럽게도 네. 영화모지라서 네. 처음 스파이더맨 영화를 본 거거든요. 이게 첫 스파이더맨이에요? 거의 두 번째긴 한데 한 어. 7년 전이었나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한번 보고 네네네. 그 뒤에 이제 거의 처음 본 거라 가지고 어. 사실 그 장면에 대해서 커뮤니티 들어보니까 네티즌 분들께서 많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뭐 스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네네네. 감동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네. 눈물 터뜨렸다. 네. 저는 이제 공감을 못 해가지고 시리즈를 다 챙겨봤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뒤늦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게 그거였구나. 예. 이런 생각.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뒷부분의 액션 장면이 네. 솔직히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시너지, 네. 합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 블랙 위도우 때 저희가 이제 해설을 제가 해드리면서 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블랙 위도우가 액션이 좀 약하다는 이유로 어떤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원인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빌런의 위치 때문에 그런데 빌런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이 영화에서 펼쳐지는 액션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야기를 위해서 액션을 약간 희생한 기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뭐 나중에 스포일러 때 얘기하겠지만. 뭐 예고편만 봐도.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파이더맨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파이더맨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뉴욕의 마천루 사이를 이렇게 활공하는 장면들이 주는 압도적인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재미는 즐길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노웨이 홈을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에 액션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액션보다 유머죠. 마블이 전 제일 잘하는 게 액션이 아니라 유머 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영화에서 유머가 굉장히 잘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유머가 그냥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특성에서 대부분이 유머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머는 누구도 마음 상하는 사람 없고 또 그 다음에 억지로스럽다는 느낌이 잘 안 들죠. 예를 들어서 악당 중에서 이제 닥터 옥토퍼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어. 네. 근데 그분이 목말라 하니까 이 메이 큰엄마가 물을 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금물 드려요? 생수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옥토퍼스가 황당해 하니까 아니 문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문어가 소금을 먹어요? 바다에 사니까 소금물을 먹겠죠. 예. 네, 민물 문어는 없잖아요. 네.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농담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다른 상황에서 하면 굉장히 아재 농담 같은 농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옥토퍼스의 상황을 더군다나 이 사람 무시무시한 빌런이잖아요. 근데 그 상대로 해서 소금물과 생수 얘기를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기본적인 설정에서 가져온 유머이기 때문에 네. 유머가 너무 잘 통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일단 전제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스포일러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포일러 얘기를 또 안 하고는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잖아요. 오늘은 좀 세게 스포일러 경고를 하고요.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영화를 보시고 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초강력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예고편 같은 경우에 사실 스파이더맨의 이번 노웨이 홈 시리즈가 네. 사전에 유출이 많이 됐잖아요. 뭐 줄거리한 장면 같은 것들이. 네. 혹시 그런 게 뭐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마케팅 전략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볼 땐 숨길 수가 없는 스포일러예요. 사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3 스파이더맨이 나오죠. 네, 뭐 보통 30파라고 벌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이 처음 나오는 순간, 제가 아까 이제 영화를 사랑하게 된 어떤 지점이 있는 영화라고 말을 했는데, 네. 영화에서 보면 이제 네드가 자기가 그런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포털을 열게 되잖아요. 마법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신선했어요. 네. 그래서 저기서 이제 멀리서 스파이더맨이 있으니까 당연히 피터 파커, 우리의 친구, 그러니까 톰 홀랜드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쪽에서 사람도 굉장히 머뭇머뭇하면서 그 스파이더맨이 이쪽 공간으로 천천히 넘어오게 되고 가면을 벗는 순간 거기 나타난 얼굴은 톰 홀랜드가 아니라 앤드류 가필드죠.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죠. 야, 앤드류 가필드를 캐스팅했어? 예전에 이미 끝났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그 스파이더맨이 들어오는 거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기본적으로 이 얘기가 평행 세계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단점을 약점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20년 동안 3번 울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가 잘 안 됐으니까 배우가 쫙 온 게 아니죠. 아이언맨처럼 한 배우가 그걸 다 연기하지 않고 처음에는 토비 맥과이어가 연기하고 두 번째는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 세 번째는 톰 홀랜드가 했잖아요. 리부트에서. 네, 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시리즈가 가진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 거죠. 더군다나 이 세 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사이에는 뭐라고 할까요? 설정의 불일치가 있어요.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예를 들면 이 웹슈터를 사용할 때 실제로 몸에서 나갑니다. 뒤의 경우에 보면은 그것은 이제 과학의 힘으로 거미줄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있어서도 그 상대방 여성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MJ를 메리 제인을 사랑하고 두 번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는 그웬을 사랑하잖아요. 여기서는 MJ라고 하지만 똑같은 이니셜은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미셸 존스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들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리부트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도 찾아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설정상의 불일치도 있고 다른 부분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미묘한 차이까지 재미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스파이더맨 셋이서 막 중간에 굉장히 웃긴 장면들이 서로 약간씩 차이가 나는 장면. 그러니까 나머지 2대, 3대 스파이더맨 입장에서는 1대 스파이더맨이 손에서 직접 나가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와, 당신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한바탕에 코믹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세 스파이더맨 중에서 2대 스파이더맨인 앤드류 가필드만 외계인을 상대로 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1대와 3대는 있거든요. 둘이 죽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나만 고양이 없어 이런 것처럼 나만 외계인하고 못 싸웠어 이런 장면이 또 코믹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유머를 뽑아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죠. 반면에 이 셋 사이에서의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공통점에서는 감동과 치유를 뽑아내는 거예요. 공통점은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잃었다라는 그런 어떤 자책감 그리고 굉장한 슬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슬픔이 뭐겠어요? 큰엄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죽은 이유가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향한 분노와 자기를 향한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큰엄마를 잃었잖아요. 너무 슬퍼서 틀어박혔는데 앞에 두 스파이더맨도 똑같은 경험이 있어. 다만 약간 차이 있죠. 한 명은 크라이슬러 옥상에서 혼자 틀어박혔고 한 명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틀어박혔죠. 자기들도 틀어박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3대 스파이더맨도 어디선가 틀어박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친구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대 스파이더맨은 그웬을 잃은 적이 있어요. 1대 스파이더맨은 벤 삼촌을 잃은 적이 있어요. 3대 스파이더맨은 메이 큰엄마를 잃은 적이 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건 공통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동병상련으로 이 사람을 완벽하게 위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픔을 빨리 이겨내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단계로 얼른 넘어가도 되고 그게 억지스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시리즈가 오래되면서 사실 울퉁불퉁하고 비틀린 측면도 있고 상업적으로 빨리 리부트도 해야 되고 하는 수많은 난점과 단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획의 큰 틀의 이야기를 잘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사랑하는 어떤 그 스파이더맨의 어떤 지점 영화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화가 굉장히 이제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거라고 생각 못했던 2D 스파이더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온 2D 스파이더맨이 뭘 하느냐? 나와서 천장에 있는 거미줄 제거하면서 나 진짜 스파이더맨 맞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코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포털에서 또 다른 스파이더맨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영화가 가면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평상복 차림의 스파이더맨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써먹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줘봤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들이대는 거죠. 근데 바로 들이대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느덧 중년이 된 75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된 토비 맥과이의 중년으로서의 모습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이제 스파이더맨은 기본적으로 소년미거든요. 10대 소년의 성장 테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중년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뭉클하기도 하고 뭐 반갑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둘이 모여서 한바탕에 개그도 하고 무슨 동창회 비슷한 걸 하니까 이 영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전에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관객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는지를 너무 잘하는 그런 영화다라는 측면이고요. 마블 스파이더맨이 1대 2대 스파이더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팀워크라는 거예요. 여기선 개인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스파이더맨이. 네. 실제로 이 세 명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에 액션극을 펼칠 때 리더가 누구냐? 3대 톰 홀랜드예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톰 홀랜드만 팀워크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 어벤져스 일원이었으니까. 얘 혼자만 어벤져스 일원이었기 때문에 팀워크가 뭔지를 알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린 톰 홀랜드가 2명을 지휘하다시피 해서 셋이 같이 힘을 합쳐서 팀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팀을 이룬다는 것은 마블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스파이더맨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도 보게 되면 팀을 2개로 이루게 되죠. 종으로 팀을 하나 이루고 횡으로 하나로 팀을 이루어요. 횡으로 이루는 팀은 10대한테 가장 중요한 횡적인 연결이 뭐겠어요? 친구들 관계가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네드라는 자기 남자인 친구가 있고 한쪽은 자기가 MJ. 굉장히 사랑하는 MJ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 명 사이에서의 팀워크가 있는데 이전의 스파이더맨에서의 뭐 그웬이라든지 MJ라든지 이런 여성 캐릭터들은 기본적으로 스파이더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뿐만 아니라 네드까지 보게 되면 실제로 영화에서 엘렉트로랑 처음 만나서 싸울 때 두 사람이 역할을 하잖아요. 미미하지만. 여기서 이제 같이 모니터까지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20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죠. 말하자면 횡적인 연결을 보여줘요. 종적인 더 중요한 연결이 있죠. 그게 바로 1대, 2대, 3대 스파이더맨 사이의 연결이에요. 네, 피터 1, 2, 3. 네. 근데 이 연결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게 나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의 우리는 나 플러스 나가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횡적인 연결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간절한 상황이 생기고 내가 돌파하고 싶은데 내가 굉장히 외롭고 막 힘든데 본인 스스로가 뭐 내면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수많은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는 나와 나가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종적인 문제고요. 횡적으로는 나와 타인이 연결하는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연대도 굉장히 특별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영화는 사실 이제 마블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연대감이라는 팀워크라는 어떤 개념을 어떻게 보면 영화 바깥으로까지 확장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런 면에서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엔드게임하고 좀 달라요. 더군다나 이 영화는 성장 영화잖아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과거의 추억의 핵심은 성장 시절이잖아요. 10대 시절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어떤 그 특별한 사랑스러운 느낌은 사실은 기획의 승리이기도 하고 노렸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이상한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관람 체험을 안기는 그런 희귀한 슈퍼히어로 영화가 됐다는 거죠. TV 모든 방을 가볍게 너무나 길다. BTV 에어. 네, 영화에 또 이제 빌런들이 또 굉장히 재밌잖아요. 슈퍼히어로 보는 영화 중에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의 빌런이 5명이나 나오잖아요. 3대 5로 싸우죠. 네, 그 5명 중에서 누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더군다나 처음 보셨으니까. 아무래도 노만 오스본 박사가 연기도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워낙 뭐 연기 잘하는 윌렘 데포가 굉장한 배우죠.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배우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아니 출연해 주다니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네. 사실은 모으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 과거에 20년 전에 주연했던 사람과 20년 전에 악역했던 사람. 지금 그린 고블린 얘기하셨는데 그린 고블린은 2002년도 원조 빌런이란 말이에요. 토비 맥과이어는 원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 다 출연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건 그것이 경력이든 뭐 개런티든 아니면 무엇이든 뜻을 힘을 합쳐서 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토비 맥과이어 보면 기분 좋고 고맙고 앤드류 가필드 봐도 기분 좋고 고맙고 알프레드 몰리나를 봐도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옥토퍼스로 나왔던 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런 어떤 캐스팅 자체가 주는 감동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가 빌런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 영화가 빌런을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데 이 영화의 빌런은 나쁜 자가 아니고 아픈 자예요. 굉장히 특이한 설정이죠. 갱생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실은 재능이 독이 되어서 저주가 되는 케이스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슈퍼히어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빌런이 5명이나 나오는데 이 5 캐릭터가 갖고 있는 빌런이 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5이 왜 하필이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스파이더맨 시리즈 여기 안 나온 빌런들도 베놈도 있잖아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톰 하디가 쿠키에 나오긴 하지만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놈은 소환이 안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역대 시리즈에 나온 그 악한들이 다 나온 건 아니거든요. 5명이 나왔는데 왜 5명이 나왔을까라는 건데
그 5명이 나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고통하고 관련이 있고요. 고통이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순간마다 다 그런 순간들을 다 각각의 빌런들에게 주죠. 예를 들면 일렉트로의 경우에는 그때 일렉트로가 전기 뱀장어 수조 속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하필이면. 네. 그 다음에 샌드맨이 그때 입자 가속기 속으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그리고 옥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옥토퍼스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인성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촉수로 달고 있는 기계 촉수와의 어떤 그런 그 센서 문제 때문에 지배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인성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치유 받자마자 사람이 너무 호방하게 샤방샤방하게 웃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의 가장 큰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먼 오스본, 그러니까 그린 고블린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반쪽에 해당하는 악당에게 사로잡혀서 그렇지 나머지 반쪽은 굉장히 선량한 또 과학자잖아요. 네. 결국 원래는 5명 다 찾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거나 어떤 네. 순간에 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빌런들조차도 빌런이 되게 된 게 완벽한 자기 뜻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완벽하게 자기 의지로 빌런이 된 게 아니라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해서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성이라는 테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전제가 돼야 돼요. 모든 게 운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필연이고 다 정해져 있고 나는 운명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설사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죠. 도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행위를 안 할 수도 있어야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할 수 없다고 쳐보세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 못하죠. 근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빌런들은 이전까지 어떻게 본다면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이런 빌런들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사고의 느낌 나네요. 네, 물론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제2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제2의 기회를 주는 이유는 첫 번째 기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혹은 잘못되었고 사람은 갱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먼저 치유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면 그 빌런들이 치유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런이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 이제 빌런 안 할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빌런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렇게 이 영화가 기본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빌런을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그렇게 다룬 영화들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밌는데 반면에 그것 때문에 액션이 희생이 되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이 영화의 빌런은 싸워야 될, 타도해야 될 적이 아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보면 빌런이 막 도와줘요. 닥터 옥토퍼스가 도와줘가지고 엘렉트로를 제압하게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뒷부분에 가면 이제 빌런과 원조 슈퍼히어로 혹은 두 번째 슈퍼히어로 각각 만나게 되는데 무슨 동창회 하는 것 같잖아요. 한 20년쯤 지나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막 싸우고 막 이랬던 나의 숙적 같은 친구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미운정이 들어서? 네, 미운정, 고운정 다 있고 그냥 뭔가 통하는 것 같은 같이 세월을 흘러온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화의 후반부에 그렇게 일부러 짝을 만들어 놔요. 예를 들면 노먼 오스본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격을 당할 때 그걸 막는 사람이 누구냐? 샘 스파. 네, 샘 스파예요. 토비 맥과이어예요. 근데 토비 맥과이어와 이 노먼 오스본 사이에서 악연은 1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악연으로 죽게 되었던 그린 고블린이 왜 죽었는가? 자기가 타고 다니던 글라이더에 치여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라이더를 들고 톰 홀랜드인 3대 스파이더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그렇게 그를 죽게 만들었던 1대 스파이더맨이 나와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 1대 스파이더맨은 친구 아버지잖아요. 그린 고블린이.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치유했다고 볼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2대 스파이더맨도 여기서 보면 치유를 해요. 빌런은 3명의 스파이더맨이 다 치유가 되고 빌런들도 다 치유가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힐링 시네마예요.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2대 스파이더맨이 이제 앤드류 가필드인데 영화에서 보면 앤드류 가필드가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MJ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이라이트죠. 네, 떨어질 때 다 그걸 채서 MJ를 구하죠. 그래서 MJ가 너무 고마워하니까 구해낸 MJ를 보면서 울어요. 네. 왜 우는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웬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가 구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트라우마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웬에 해당하는 이 평행 우주 속에서의 스파이더맨이 사랑하는 여자인 MJ를 구해줬을 때 상징적으로 자기는 사실은 그웬을 구한 것이죠. 죄책감을 덜어내는. 네. 어쨌건. 그러면서도 한편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네. 거죠. 이런 식으로 1대 스파이더맨, 2대 스파이더맨도 이 평행 세계로 와서 이전에 있었던 세계에서의
어떤 자기의 상실감 같은 것, 자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치유의 드라마가 있단 말이에요. 톰 홀랜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8캐릭터가 갱생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상한 슈퍼히어로 영화의 이야기죠. 근데 억지스럽지가 않죠. 아, 근데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일 줄 몰랐습니다. 뭐 저희 파약회 항상 그렇지 않나 싶긴 한데 네, 사실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방송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떡밥 수거 방송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장면은 왜 재미있고 이 장면은 어디서 나왔고 이렇게 해서 떡밥을 풀고 그걸 하는 방송을 한다면 그게 파이아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이미 다른 채널에서 다 수거 됐습니다. 또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떡밥 때문에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할 것은 영화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액션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대립을 다루고 있어요.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하고 이 톰 홀랜드가 연기하는 스파이더맨 사이에서 서로 이견이 생깁니다. 마법의 상자를 두고. 닥터 스트레인지는 뭔가 하면 이놈들은 원래 빌런으로 태어났고 죽을 운명이야. 본성도 안 바뀐다고? 어차피 본성을 바꾸기 어렵고 그러니까 왜 저 세계의 일을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그래? 그 세계로 보내버리자 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죽건 말건. 그게 그들의 운명이니까. 근데 톰 홀랜드는 아니거든요. 지금 내 앞에 아무리 빌런이라도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제2의 기회를 못 받았잖아요. 그걸 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의 죽음이 통계가 되고 전체 원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내 앞에 죽어가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세상의 원리나 이런 거 모르겠고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둘이 대립이 돼요. 항상 슈퍼히어로 영화 속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게 보통 빌런이고요. 후자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주인공인데 이쪽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타노스죠. 그런 면에서 이 닥터 스트레인지랑 이 톰 홀랜드가 대비되는 순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이 친구들끼리 연합을 하는데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를 스파이더맨이 하지 않고 MJ가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닥터 옥토퍼스가 이런 질문을 하죠. 영화 속에서. 아니 우리 어차피 운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냥 그대로 다른 세계로 보내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대답을 MJ가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MJ도 그렇고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네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그런 테마를 갖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은 슈퍼히어로 영화들에서 반복되고 있는 테마지만 이 영화가 또 특히 유달리 잘 구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큰엄마 메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구한다는 건 모두를 구하는 것이다. 네. 이 얘기가 사실은 너무 아름답고 뻔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도덕은 우리가 지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아름답고 뻔한 도덕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재능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아주 크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빌런을 다루는 태도를 만약에 미국과 혹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 적대 국가들 사이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시면 이전까지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아니 9.11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 해? 혹은 아니 그렇게 수많은 테러를 일으켜서 이 무고한 서구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테러리스트들은. 혹은 그런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된 나라에 대해서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적으로 보는 빌런들 혹은 빌런에 해당하는 적대 국가조차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 이쪽도 완전히 무관하지 않아요. 세계사의 많은 비극은 사실은 서양 제국주의의 문제라는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렇죠. 아니고 큰 문제가 있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악함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들의 악함의 상당수는 그들의 고통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먼저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사실은 그 아픔을 해결해 주는 문제일 수도 있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계급이 있잖아요. 부유한 국가가 있지만 가난한 국가가 있고 그런 절대 빈곤 상태에서 놓여 있는 국가가 절대 빈곤 때문에 어떤 굉장히 무시무시한 행동을 한다고 친다면 그 무시무시한 행동을 무력으로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근원인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런 얘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면에서 본다면 애초에 스파이더맨 1편이 슈퍼파워를 가진 미국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 영화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영화도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마법의 주문을 부탁하러 스파이더맨이 이 생텀에 찾아가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를. 2번 부탁하잖아요. 그 2번을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러 하는데, 부탁을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삭제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마법의 주문을 통해서.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시작하자마자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폭로가 되었고, 그 관계에서 자기만 힘들면 괜찮은데 MJ와 네이드까지 MIT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때문에 생긴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해결하려고 가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잊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이 부탁은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사적인 부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부탁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그 부탁을 들어주고 다 기억을 없애려고 하는데,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다 기억이 없어지면 지금 MJ하고 내가 사랑하는 MJ랑 지금 열심히 지금 썸 타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네드랑의 우정이 또 다 없어지잖아요.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자꾸 끼어들어서 네드를 빼달라고 하죠. MJ 빼달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또 큰엄마 생각나서 큰엄마 빼주고 해피 빼주고 하다 보니까 5번 설정을 바꾸다 보니까 천하의 닥터 스트레인지도 헷갈려가지고 이 마법의 주문이 잘못돼서 이 모든 사달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탁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부탁을 수정할 때도 그렇고 철저히 사적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빼달라고 한 이유는 자기와의 관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탁을 한 사람은 누구냐?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피터 파커예요. 피터 파커라는 소년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영화의 두 번째 마법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주문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청해가지고 마법의 주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억을 삭제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스트레인지가 그러면 또 이번에 예외를 해둬야 되는 거냐 했더니 아니고 모든 사람을 기억을 삭제해달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추억까지도 그때까지 왔던 힘든 길까지도 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완전 스파이더맨으로서. 그렇죠. 이제는 이 사람은 부탁하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똑같은 톰 홀랜드가 연기하지만 스파이더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부탁은 자기도 예외로 두지 않는 도덕적인 책임감에서 나온 어른으로서의 부탁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앞에 부탁은 말씀드린 대로 피터 파커가 한 거고 뒤에 부탁은 스파이더맨이 했고 피터 파커는 말하자면 스파이더 보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 시리즈 보면 그 반개 시리즈 중에서 이제 시빌 원에서 보면 그 아이언맨이 그런 말 하잖아요. 스파이더 보이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칭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파이더 보이가 스파이더맨이 된 이야기예요. 이 3부작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평론가님 그거 아시나요? 지금까지 나온 스파이더맨 시리즈 전부를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BTV 오션 월정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야말로 이제 오리지널에 해당하는 1편과 2편 네, 샘 레이미 감독의 네, 추천드리고요. 또 그다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보셨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 제가 오늘 얘기해서 뺐는데요. 유니버스. 네, 사실은 이 평행 우주 모티브는 지금 나온 이 노웨이 홈보다 먼저 여기 들어가 있었죠. 아, 그러네요. 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역시 추천해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네. 사실 제가 샘 스파, 어스파, 톰 스파이인 4대 스파이더맨, 오. 홍 스파입니다. 네, 저도 좀 있게 해주세요. 한데